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생겼지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제보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난데없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 그만큼 진실 규명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좌장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좌장은 아닙니다. 네. 좌장 아닙니까? 그냥 뭐 이게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뭐 선대위원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도 계십니다. 좌장들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무튼 이제 총괄 특보단장이면 제일 바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과반을 이렇게 넘기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처음 투표 그 함을 열기 전부터 캠프 안에서 과반으로 굳이 결선 안 가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희망 섞인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네. 그게 분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그렇게들 보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일반적인 여론조사 또 우리 자체적인 조사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어떤 과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럼 현재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도 결국은 뭐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민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본선에서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갖고 가장 확장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좀 본선에도 결선 없이 좀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야 그 경선 이후에 원팀을 만드는 데도 더 유리하고 또 구심력을 더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팀 얘기도 사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후보 특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뽑을 때 보면 제주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에서 맨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을 갔잖아요. 그런데 충청은 처가가 있고 대구는 번가고 이거 초반에 너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일정표를 짠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 처음에 일정표 나왔을 때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오히려 내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바꿨냐고 그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가 처가가 그 충청도인 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처가가 충청이고 본인이 충청에 사유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선 때 처음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경북에 가니까요. 안동에 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라는 걸 이제 이번에 알았다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성남인 줄 알았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지역색을 이렇게 드러낸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도에 가가지고 충청에 사의할 때만 해도 조금 마음이 급하셨을까요? 어쨌든 뭐 선거에 나간 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인연을 강조해갖고 이렇게 중도적인 분들 결정 안 한 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호남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뭐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렇죠. 호남에 임하는 자세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 우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 또 우리 선거인단에 참여한 분들 이렇게 뵈면은 역시 호남 출신 뭐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은 당연히 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좀 없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또 호남의 가치와 또 호남의 어쨌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돼야 된다.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어떤 지역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뭐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호남의 특수성, 뭐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국가를 좀 균형 발전시키고 또 일을 추진해낼 수 있는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말로 그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호남이 이제 민주당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당원 숫자도 숫자지만 그동안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호남의 선택이 상당히 어떤 줄기를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유권자의 어떤 의식 수준도 좀 높은 편이고. 정치 의식도 굉장히 높으시고 예. 관심도 많고요. 특히 호남, 뭐 광주, 전남, 전북,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출양 인사들이 사실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율의 핵심도 호남 출신 분들이 많이 좌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호남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했습니다. 네. 호남 후보가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이제 네, 네.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세균 후보 사퇴가.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지도자 중에서 가장 경력이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대표도 두 번 하셨고 장관, 총리,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굉장히 뭐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갖고 남은 주자들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의 어떤 정치적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 계신 분들이 역시 똑같이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이유가 결국 민주당 하나된 민주당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승리를 기원하면서 결단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선에서 가장 확장력이 있고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 사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캠프 안에서 분석을 이렇게 하실 때 야당은 누가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어느 분이 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 후보자들도 그 지지율에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본선에 가게 되면 또 양쪽 진영이 결집되는 경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어느 후보가 돼도 다 어렵다고 봐야겠죠. 특히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론이 조금 정권 유지론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선 이후에 하나의 팀으로 완벽하게 뭉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쉽지 않겠죠. 네. 예. 그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선두를 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현 그 민주당 집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하면서도 네네. 무언가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정권 교체의 맛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후보, 네네. 그런 지적을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어쨌든 뭐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들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 기본적인 정책들은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또 8년, 경기도지사 한 3년 반 정도 하면서 남다른 추진력 또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정치에 대한 어떤 효능감들을 느낀 경기도민들이 이 지사를 많이 지지하고 그런 게 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뭔가 좀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기존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뭔가 좀 남다른 성취가 기대가 된다. 네네. 그런 인식들이 지지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1위를 계속 달리시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또 좀 험한 말들도 오고 갔고 이제는 이제 네거티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원팀이 돼서 싸우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원팀을 위해서 혹시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제가 우리 이재명 캠프에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초기부터 도왔던 지지자나 의원들에게도 경선 이후에 본인들은 뒤로 물러날 각오까지 해야 된다. 다른 캠프에 계신 분들을 그의 어떤 장점과 또 역량에 맞춰서 캠프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뭐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에 계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원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지금 뭐 다른 캠프에 계신 중진 의원님들과는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체로 보면 경선이 끝난 뒤에 같이 뭐 이렇게 경선에 뛰었던 분들 선대 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던데 네네. 뭐 그런 생각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예. 다 함께 가는 것. 예, 저는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여러 번 후보에게 이런 말씀드렸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하니까요.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네네.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아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캠프에서는 이 의혹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진실규명 아니겠습니까? 진실규명이 중요한 것 같고 뭐 관련해 갖고 야당에서는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대선까지 상당 시간도 있고요. 야당에서도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히려 여당에서도 이게 야당과 검찰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청부 고발 아니냐 이런 주장을 우리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공방보다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뭐 또 전 총장이나 또는 뭐 관련된 김웅 의원도 분명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정성호 의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달리 1등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